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190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이내 하락 전환해서 현재 188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1900선을 밑돌면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조금 본격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나흘째 내려 지수는 121선 아래로 재차 밀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과 개인 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장중에 다시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의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서 재정절벽 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를 식혀주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돈줄이 마른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메마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도 11거래일만 하락 전환해서 52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후장 파워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이며 1900선이 또다시 붕괴가 되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폭이 더욱더 확대돼 지수는 188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8% 하락하면서 1888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폭이 큰 하루입니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더욱더 늘리면서 현재 49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도 여기에 더불어 13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을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1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 이상 하락하며 51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과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는 1원 80전 오르면서 1,090원 4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89% 약 5억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3만 3천 원인데요. 이외에 현대차가 현재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5천 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강 보합건, 기아차는 약 5억건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약 5억건에서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0.20% 빠지면서 주당 50원씩 내려 25,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2%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96%,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2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보였던 파라다이스가 현재는 낙폭을 키워 2%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강부합권, SK브로드밴드 역시 강부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CJ E&M은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서가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 8.53%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36,9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1880선까지 밀려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1.47%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주당 700원씩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대우증권이 조금 하락 흐름이 큽니다. 3.26% 빠지면서 현재 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추위에 고마진 겨울 상품 매출이 증가한다는 소식에 백화점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이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11,0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와 LG패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태광의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패팅주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광은 전일 3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져 현재 5%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DK일학과 하이로코리아는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거래일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96%,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4,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이 불확실성 공시법인 지정 주식에 급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93%, 8%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7,55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애경유아가 신사업 기대감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 이상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애경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음극소재 및 정제 글리세린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된 예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애경유아는 62,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연일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8% 상승하면서 18,3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D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욱더 좋게 나오면서 현재 14.88%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5,48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세오테크의 경우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내림세로 시작해 점차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세오테크의 경우 전일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세오테크는 2,4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도 팔면서 지수는 1,88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음식료, 유통 등 내수주들은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수급 흐름과 그리고 업종 흐름 특징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1900선을 지켜주는 흐름 자체가 자동차주들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지켜준 거죠. 그래서 이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우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는 항상 현금을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1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잘 좀 지켜주는 듯한 흐름은 좀 나타났지만 기관까지도 투신이 특히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도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지수가 1890 말씀드리는 그 밴드 하단 부위를 좀 장중 이탈이긴 합니다만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지만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라든가 그 유통 쪽 오늘 강한 쪽이죠. 지금 유통 관련 백화점 관련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음식료 관련 섹터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죠. 화학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와 특히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가 역시 가장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좀 하락이 좀 눈에 띄는 상태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통신주들에 대한 매수라든가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화학 쪽을 좀 사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사는 종목은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쪽은 좀 아무래도 이런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쪽도 화학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상황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샀다 팔았다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도 한 8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누적 부분 그런 순매수 선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19,000계약 정도, 2만 계약이 거의 육박하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지수 하락에 좀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지금 1890 하단 밴드를 이탈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구간 안에서 오늘 좀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보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유통업종 이런 쪽에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라든가 종목별로 중국의 소비 관련 그리고 이런 유통의 이제 백화점주나 이런 것들은 계절적인 그러한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에 좀 강세도 눈에 띄고 있고, 또 IT 종목 중에서 역시 LG전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이런 쪽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 쪽들의 내수 관련주들 이러한 쪽들의 흐름들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방어주라고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내수 관련 주들의 흐름과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아주 확연하게 지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그 안에서도 이제 엔터주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의 이제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은 조금은 조정받는 쪽도 있고,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쪽도 있고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은 좀 구분을 짓자면 경기 민감주들과 이러한 내수 관련 쪽과 경기 덜 민감한 이러한 쪽의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 확연히 구분이 되면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이러한 섹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이 이런 유통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속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좀 이탈의 우려가 좀 상당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좀 완만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밴드 하단 부위 1890 이탈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형주에 이제 관심을 서서히 가질 때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문제가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또 어느 섹터를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탈이 된다면 이탈되고 나서 바로 그러한 자금을 대형주로 무조건 매수를 한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50% 정도의 그런 비중만 가지고 현재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그래도 내수 관련 종목들이 조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음식료 관련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를테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게임주 중에서는 또 액토즈 소프트라든가 이런 또 중국 관련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또 메일유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쪽은 바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쪽, 그리고 좀 경기에 덜 민감한 섹터 있죠. 콘텐츠 관련이라든가 모바일 관련이라든가 콘텐츠 관련한다면 우리가 이제 엔터주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SM이나 이런 종목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관련 쪽도 지속적인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게임 관련이라든가 게임들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 조정이 좀 나오지만 여전히 그런 모바일 게임 쪽도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쪽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현금은 50%는 계속 좀 여러분 장중에 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현금은 50%는 좀 마련을 계속 한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5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번 이탈이 되고 나서 한 1870포인트 그 정도 하락선이 왔을 때, 1870포인트 하락폭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 대형주 시장의 흐름을 물론 그때 또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선이 됐을 때, 1870포인트 이하가 됐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대형주의 흐름을 민감주들의 그러한 종목들,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겠고,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상승 부분을 좀 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반등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현금은 계속 50% 이상을 좀 보유한 상태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들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890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본격적으로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기보다는 1870선까지 내려왔을 때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그 전까지는 내수주 그리고 기존에 흐름이 강했던 종목들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1887포인트로 어제보다 13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코스닥도 지난 10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오늘은 조금 하락합니다. 현재 1% 정도 하락하면서 520선 아래 515포인트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이 FPCB 업체들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이 플렉스컴에 대한 이 문의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 FPCB 업체라고 하면 플렉스컴, 이녹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BH 등의 회사가 있는데 일단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 물론이고 외국인 수급까지 굉장히 좀 붙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직까지 식지는 않았다. 물론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플렉스컴 같은 경우 5일선 조정이나 네. 11선 조정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16,500원 정도 가격대에서 한 15,300원 정도 가격대까지의 이 매수권역을 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접근하실 분들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인데요. 예.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내놨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감이 되는데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 420억, 영업이익 80억,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한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한 236억 정도 예상을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X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 블루 필터라는 이 제품의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4분기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 필터의 출하량 증가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그리고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2, 옵티머스 G 등 이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이 고객사들의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블루 필터 출하량 전반적인 이 상승세 이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옵트론텍이 이 블루 필터를 독점 공급하는 게 바로 이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2인데 이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2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옵트론텍에는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옵트론텍 이 수급 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기관 수급이 좀 붙어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되어 있는 모습. 오늘 같은 날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9,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유망하다고 보는 종목은 옵트론텍이었는데요. 오늘 종가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무디스가 G20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G20이 올해 평균 2.7%, 내년에는 3%, 2014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무디스가 8월에 내놓은 내년도 성장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무디스는 긴축 재정과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카 실사단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긴축 시한이 2년 더 연장되면 그리스는 2014년까지 150억 유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76억 유로가 더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전날 그리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협약인 바젤3 시행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년 1월부터 바젤3 기준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년 중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젤3를 유럽에서 먼저 시행하면 미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캐나다, 중국, 미국 등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33개 OECD 회원국들의 경기 선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100.2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CLI는 100.9로 전월에 100.8에서 소폭 올랐으며 중국은 4개월 연속 99.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는 지난 9월 독일의 CLI가 98.7로 전월에 99.0에서 하락했으며 프랑스도 99.5로 전월에 99.6에서 내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의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만나서 재정절벽 완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도 혼조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정절벽 우려 조금 식혀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대선이 이제 오바마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제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예. 그 선거 이후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은 한 1조 달러가 이제 감소하는 등 그 재정 절벽 우려에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9일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경제 관련 성명 발표 이후에 그 재정 절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일 뭐 노동계 지도자들과의 면담 시작해서 이제 14일 재계 CEO들과의 회동을 통해서도 그 재정 절벽과 관련한 이제 어떤 자신 좀 지지해줄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 간 그 입장 차이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극단적인 어떤 파국을 피하기 위한 그 미국 정치권의 어떤 이성적인 타협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일 양당 간의 어떤 그 백악관 회동이 그 재정 절벽과 관련한 어떤 임시 방편에 큰 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어떤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논의 과정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속 확인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문제입니다. 유로존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합의가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뭐 좀 긴축안이나 이제 예산안 통과 이후에 좀 한결 나아질 걸로 이제 봤었던 그리스 이슈가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거치면서 좀 사태가 좀 장기화 내지는 좀 악화 방향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블룸버그에서 그 EU, ECB, IMF 등의 어떤 트로이카의 어떤 보고서 초안이 좀 공개되면서 좀 시장의 어떤 우려가 가해층 좀 커진 상황인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2016년까지 이제 그리스에 한 326억 유로의 어떤 추가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일단은 기존 2차 구제금융 지원 규모가 1,735억 유로 외에도 이제 이런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재원 확충이라든지 이제 자금 소요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그리스의 어떤 채무 상환 능력이 좀 의문시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어떤 시장의 최근 우려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뭐 실업률이 25%를 넘어섰고, 그리고 내년도 그리스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4.5%에 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향후 어떤 경기 회복이나 재정 건전화에 대한 기대가 극히 낮아진 상황이 어떤 우려의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제금융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바로 디폴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고, 구제금융으로 이제 연명한다라고 해도 향후 어떤 경제의 어떤 개선 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모습인 상황의 어떤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울러서 이제 좀 잠재 요인으로서 봐야 될 게 이제 스페인과 관련된 논의 역시도 계속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좀 잠재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남유럽 이슈에 대해서는 그 전개 양상을 좀 주의 깊게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의 당 대회도 종료가 됩니다. 중국도 이 정권 교체가 완료되고 나면 앞서 미국 대선 이후에서처럼 시장에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점 궁금하고요. 시진핑 체제에서 정책 기조는 어떻게 변할까도 궁금한데요. 예, 그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중국 18차 당대회가 진행되면서 그 차기 지도부의 인선이 그 윤곽을 좀 드러날 예정입니다. 그 시진핑 주석과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이끌어갈 5세대 지도부는 그 15일, 18기 일중전회 이후에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정식 출범 예정인데요. 차기 지도부 어떤 경제 정책의 핵심은 그러니까 수출과 투자 일변도의 어떤 경제 구조에서 벗어 좀 탈피해서 내수 소비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 체제를 갖추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잉으로 인해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어떤 산업들의 구조 조정, 그리고 부의 편중 완화를 통한 이제 중산층 육성 등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중국 소비 시장 확대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IT나 자동차 업종 전반의 어떤 수혜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음식료나 헬스케어, 레저, 스포츠 등의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의 어떤 시장 확대가 아울러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수혜를 받을 업종에 대해서도 미리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 수급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연기금 쪽의 특기사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다 소화하면서 지수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물량이긴 하지만 연기금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국내 기관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간 좀 팽팽한 매매 공방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업종이나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8일 이후에 한 사흘간 일평균 한 1,000억 원 이상 좀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금일 역시도 한 500억 가량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재정 절벽과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의 어떤 대외 변수 상황 변화가 좀 이런 부분이 어떤 외국인 매도세의 어떤 원인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관과 연기금은 10월 이후로 살펴보면 꾸준하게 매수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한 29거래일 정도 있었는데 23거래일간 매수이 보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그나마 좀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향방은 이제 대외 변수의 행보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겠지만은 수급의 어떤 주도권은 기관과 연기금 등의 어떤 국내 자금이 쥐고 있는 만큼 해당 자금이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한 업종 한 10개 중에 8개가 시장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자금들, 연기금과 기관이 보고 있는, 좀 관심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향후 어떤 이익 모멘텀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지주회사,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전략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주 가운데서는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나몰라라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엇갈리는 모습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저 결론만을 먼저 얘기 드리면 한 내년 1, 4분기까지는 이러한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기관의 굉장히 시장에 대한 소심함 자체가 중소형주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즘 기관에서는 종합주가지수 이동평균선 121선을 과연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하반 경직성은 확보하고 있다는 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배경에는 연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매수세에 대해서 시장의 방어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하지만은 그 대형주가 계속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 외에는 지금 대형주를 굉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기관이 자신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소심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리스크온 모두가 유지될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워낙 저금리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원화 강세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반영된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펀드가 계속 판매된다는 얘기는 시장 지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그동안 시중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 지금 리스크온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해도 리스크 오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즉 기관이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제가 지난 5월 말 이후부터서도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도 중소형 흐름을 강조드려왔지만, 이 흐름 자체의 패턴상으로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으로 볼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유효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엇갈린 모습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 배경은 적극적이지 않은 기관이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의 파급력도 기대해 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은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은 좀 국한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유통업과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금속, 서비스 이런 종목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자동차나 운송 그리고 화학, 정유 그리고 금융주 이런 주식들을 많이 기관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들을 손절매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관의 파급력 자체가 지금 최근에 유통이나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순매수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를 내기는 좀 기관 주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이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달러 강세 기반에서 차익 실현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관이 사주기만 한다면 강력하게 매도해서 현금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면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파급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불과 오전장에 보시면 한 200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조금 매도가 더 늘어나자 지금 기관의 매수 자체가 굉장히 좀 희석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파급력은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의 힘도 작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기준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준 자체는 환율로 보셔야 됩니다. 예. 환율이 지금 1,100원 이하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 1,200원권대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강도보다는 1,100원 이하권대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강도와 지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면은 최근 5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종합지수 자체가 1,900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강세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오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순매도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자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의 향방 자체는 굉장히 꾸준하고도 지속성이 있으면서 추세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외국인의 매도는 가라앉지 않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의 외국인의 향방 자체는 기관과 같이 곁들여서 생각지 마시고 지수 영향력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종목별 대응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1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기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형 우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중소형 우주에 접근하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중소형 우주에 대한 적극 공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IT 부품 관련주들은 최소도 공략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크루셜텍이라든지 서원인텍, LB세미콘, 유로콤, 큐로콤 이런 종목들이 부품 관련해서 좀 공략 대상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수 및 원화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오팜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네이블 CNC, 제니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로 아울러서 모멘텀 늘려보시고 네오팜 같은 경우도 계속 강조 들어왔었는데 계속 트레이딩 바이로 추천드리고요. 최근 이러한 경기 위쪽과 관련해서는 내수 제약 이런 쪽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특히 복지 관련 테마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움 메디칼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코롱 생명과학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계속 트레이딩 바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엔터주들은 계속적인 테마 형성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SM이라든지 KT 위주 계속 트레이딩 바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중소형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콕콕 찝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좀 시장이 좀 개장하고 난 뒤 좀 좋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 1890포인트, 1880포인트까지 조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보다는 어떤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장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도 주체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좀 가장 큰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대외 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좀 악재로 현재 부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대외 변수로 인한 악재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심리는 상당히 급속하게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그리스가 내년 예산 긴축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어떤 지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 쇼이블레 그 독일 재무장관이 어떤 합의 실패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바이트만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상당히 어떤 그 혼선이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은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어떤 손이 시장을 좀 덜어졌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그 융커 의장이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합의점은 찾겠지만은 이 합의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스페인에 관한 얘기들에 너무 집중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가 악재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에 관한 얘기는 20일 날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독일에선 추가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상당히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윤커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드라기 22 총재가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재무장관들이 얼마만큼의 지원 여부 그리고 부담 여부가 확실시 돼야지 20일 날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정적자 감축 기한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연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거의 기정사실화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315억 유로였던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집행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 발생할 어떤 국채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좋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저희도 바란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좋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추가 상승을 이끌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리스 악재, 뭐 스페인 재정지력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떤 철저하게 하방 경직성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추세를 보실 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지금 200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섣부른 저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1840포인트까지 좀 추가를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는 외국인의 현물 쪽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쪽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가 2만 계약 넘는 어떤 그 누적 계약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아직까지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조금 완화가 돼야지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그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은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외 변수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뿐만 아니라 시장에 좀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 방어주, 즉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뭐 섬유 의료 이쪽보다는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의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지난주에도 어떤 최소적 그 하방 계획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어떤 리스크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은 섣부르게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 판단하시면서 현재 지수가 1883포인트인데요. 오늘 1890을 이탈하게 된다면 184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시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그 리스크 네. 관리 참고위원회에서 조금 예. 단기적인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종목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중국 원양 자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차이나킹, 차이나하오란, 왈리아 같은 종목들 보게 된다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원양 자원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뭐 그 최근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비중 한 10% 그리고 투자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짧은 구간의 수익을 확보가 된다면 좀 빠져나온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실질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00원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4,400원과 그리고 4,600원 사이에서 이제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특징적인데 자, 어쨌든 이 눌림목을 보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뭐 그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쨌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도자가 적다는 얘기는 2차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삼리식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삼리식품 같은 경우도 화면을 보시면은 1차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보이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패턴도 요 패턴이라 좀 생각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예. 짧게 한번 단기간에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은 오늘 금일 종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금일 종가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마찬가지 짧게 4,400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 정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50원에 설정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 시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들어가는 종목으로 중국 원양자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종가 진입 가능합니다. 목표 가격은 4,850원이었는데요. 지난주 이미 로켓 정규로 4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 여전히 플러스더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아바코가 20% 비중이고요. 디지털 옵틱이 20% 역시 같은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요.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바코가 현재 0.8%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디지털 옵틱은 현재 6% 가까운 수익입니다.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근데 네. 로켓 전기요. 그 전에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날 조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방송하는 순간에 좀 바꿨는데 예. 상당히 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좀 네.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좀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 나머지 종목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바코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실적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꺾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데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바닥권입니다. 차트를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당겨서 보게 된다면은 뭐 최근에 5,600원에서 뭐 6,800원까지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뭐 많이 올랐다 봐야 되겠지만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5,800원, 5,700원과 5,800원 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이 종목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한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옵식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 때문에 9일날 7% 넘는 반등을 줬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도 일단은 손절가를 14,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두고는 일단 21선 14,000원보다 조금 위쪽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21선 네. 이탈 시에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대응 포인트 그리고 손절하실 경우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항상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21선이 한 14,5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손절가를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 보유를 하게 되면서 손절가만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이었는데요. 이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기게 될 텐데요. 아바코와 그리고 디지털 옵틱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10% 비중으로 담으십니다.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아바코는요,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십니다. 7,500원 목표 가격인데요. 디지털 옵틱은 지금 방금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이미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14,000원에서 14,500원으로 손절가를 상향해서 대응해 보시라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중국 원양자원은 1주에서 2주 정도 짧게 들어가고자 하는 종목이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